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AI 인식 오류하고 개선 방향 관련 자료들 진짜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AI가 가끔씩 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실수를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네, 그 원인이랑 뭐랄까 해결책의 실마리 그런 걸 이 자료들 보면서 같이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보이던데요. 맞아요. 딱 두 가지 핵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이거랑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 이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차이, 그 데이터 격차 문제고요. 데이터 격차. 네, 네. 다른 하나는 AI가 정보를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 있잖아요. 그 레이블링. 여기에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네, 레이블링 방식의 한계. 특히 저는 그 자료에 나온 스노우볼 효과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스노우볼 효과. 작은 오류가 이렇게 막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원인, 그 데이터 격차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그 AI 학습 데이터를 바닷물 한 양동이에 비유했더라고요. 근데 현실 세계는 바다 전체다. 어우, 그거 진짜 와닿는 비유던데요. 그렇죠. AI는 결국 그 한 양동이 물로 바다 전체를 알아야 하는 셈이니까 당연히 현실이랑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 스스로는 자기가 가진 데이터가 그냥 한 양동이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과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 네, 스스로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그냥 작은 실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료들 보니까 꽤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좀 편향된 인식이 한번 생기면 이게 시스템 안에서 걸러지지가 않고 계속 쌓이게 돼요. 계속 쌓인다?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스노우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작은 오류였는데 여러 판단이 막 겹치면서 오류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뭐 GPT 같은 최신 AI 모델들도 사실은 더 큰 양동이를 쓰는 것뿐이지 이 구조적인 한계, 그러니까 데이터랑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단순히 데이터 양만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데이터가 현실을 얼마나 잘 그리고 다양하게 반영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듣고 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사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제한된 경험으로 세상을 막 일반화하고 그러다 보면 편견도 생기고. 네, 맞아요. AI의 한계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인식 과정도 좀 돌아보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데이터의 한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 번째 문제, 레이블링 쪽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AI는 데이터 하나에 이름표, 그러니까 레이블을 딱 하나만 붙여서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독수리 사진 보여주고 그냥 독수리 이렇게요. 네, 단일 레이블링? 그렇죠. 단일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 계층적 레이블링이었죠. 네, 맞아요. 계층적 레이블링. 단순히 독수리가 아니라 뭐 동물, 그 밑에 조류, 그 밑에 독수리 이런 식으로 여러 층의 정보를 같이 주는 거잖아요. 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관계를 같이 알려주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음, 제 생각에는 뭔가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AI가 세상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계층적 추론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계층적 추론이요? 네. 예를 들어 조류라는 상위 개념의 특징을 배우면 생존 처음 보는 새에 대해서도 얘도 날개가 있겠구나, 알을 낳겠구나,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로는 인식의 구체화가 가능해져요. 자료에 나온 그 이상감지 시스템 예시처럼요. 그냥 여기 이상해? 이게 아니라 여기 이상한데 표면적인 원인은 이거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거야.
이렇게 계층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죠. 와, 훨씬 똑똑해지는 느낌인데요? 뭐가 더 세밀하게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에서도 약간 뉘앙스가 이 계층적 레이블링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관계를 계층으로 볼 거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가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지금 많은 AI는 주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파악은 잘하는데, 네. 이사성 기반. 그렇죠. 근데 이제 포함된다, 원인이 된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또 복잡한 추론 능력의 한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군요. 그래도 중요한 방향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 중요한 개선 방향이죠. 자, 그럼 오늘 청취자님 자료 덕분에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 인식 오류의 큰 두 기둥. 하나는 학습 데이터랑 현실 사이의 간극 문제였고, 네, 데이터 격차. 다른 하나는 정보를 너무 단순하게 이름 붙이는 그 단일 레이블링 광시의 한계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계층적 다중 레이블링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봤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청취자님께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한 것 같아요. AI가 진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내놓는 결과를 그냥 무조건 믿기보다는 이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서 나온 결과지? 이렇게 한 번쯤은 좀 비판적으로 질문해보는 태도.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들을 보면 AI는 스스로 자기 데이터의 한계나 스노우볼 효과 같은 위험성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인식이 부족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AI 시스템 밖에서든 아니면 AI랑 같이 협력하면서든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을 어떻게 미리 좀 알아채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청취자님들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